지금 영국 외무성은 발칵 뒤집혀 28년 동안 아프리카의 땅을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들며 자원을 독식해온 영국. 그들에게 한국의 등장은 불쾌한 침입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그저 배터리나 찍어내던 하청업체 아니었나? 감히 제국들의 놀이터에 어디 명함도 못 내밀 나라가.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우리를 비웃으며 맹비난을 퍼부었죠. 하지만 그들이 비아냥거리던 그 시간, 미국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선 소름 돋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공급망 시뮬레이션 결과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손을 떼는 순간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은 6개월 안에 통제 불능으로 붕괴된다. 한국을 짓밟으려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전 세계에 드러내버린 겁니다. 급기야 프랑스 국방부의 극비 보고서까지 유출되며 세상은 숨죽여온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은 자원을 빼앗기 위해 군대를 보냈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5명의 기술진을 보냈습니다. 180년의 약탈보다 한국의 하루가 더 진실했다. 전 세계 생방송 중 영국 BBC 앵커의 입을 다물게 만든 아프리카 대통령의 이 한마디. 2800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어떻게 모두가 비웃던 대한민국이 되었는지, 28년 베테랑 외교관인 레지널드 캠벨조차 무릎 꿇게 만든 그 위대한 승리의 전말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 조국의 위대한 진실들, 전할 때마다 제 가슴도 뜨겁게 떨려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시는 그 진심이 제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이 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레지널드 캠벨입니다. 영국 외무성에서 28년을 보냈습니다. 제 손끝에서 아프리카의 지도가 바뀌었고 제 서류 한 장에 수조 원의 광물이 런던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문명의 전수자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 해봄,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공든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런던 외무성 복도에는 비명 같은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2800조 원의 리튬, 그 거대한 바다를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의 통째로 뺏겼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공포를 넘어선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청업체나 하던 나라가 감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를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그들의 작업복이 우리 영국의 정장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협상장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네로라 하는 강대국들의 대표들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늑대들처럼 눈을 번뜩였습니다. 미국 부사장은 거만한 자세로 안보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줄 테니 광산을 달라. 중국 특사는 본따발을 흔들며 인프라를 말했습니다. 빚을 내줄 테니 채굴권을 달라. 저 역시 그들 틈에서 영국의 180년 우리는 오랜 친구가 아니냐며 감정을 건드렸죠. 우리는 그 아프리카 대통령을 무지한 원주민 정도로 여겼습니다. 적당히 구슬리면 도장을 찍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대통령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뒤에 숨겨진 180년의 약탈 역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침묵 속에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5명의 한국인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모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 광구들은 대체 여기 왜 온 거야? 그 조롱이 제 인생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단장이 입을 열었을 때 협상장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을 누비며 쌓인 굳은 살이 가득했죠. 저희는 리튬을 가져가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미래를 심으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72%를 내놓겠다는 말에 우리 영국 대표단은 경악했습니다. 위촉군, 저건 자선사업이지 장사가 아니야. 하지만 한국인의 눈에는 우리에겐 없는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병상련이었습니다. 가난의 끝자락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던 나라. 자원이 없어 오직 사람과 기술로 버텨온 그들의 역사가 대통령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한국인들은 계약서 대신 도면을 펼쳤고 돈다발 대신 교육 커리큘럼을 제시했습니다. 5년 뒤엔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이 공장의 주인은 당신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뺏는 자들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함께 걷겠다는 동행의 언어였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BBC 생방송. 콧대 높은 런던의 앵커는 한국을 애송이 취급하며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왜 강대국을 버리고 그 작은 나라를 택했습니까? 그때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떨림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앵커님, 당신들의 180년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지만 한국의 단 하루는 우리를 주인으로 대접했습니다. 당신들은 금을 가져갔지만 한국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건방지게 우리를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첫 80년 대영제국의 자존심이 전 세계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앵커는 입을 벌린 채 단 1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10초의 정적. 그것은 전 세계 자원 외교의 판도가 뒤집혔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28년간 해온 외교는 약탈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3년 뒤 저는 다시 그 땅을 찾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기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약속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는 울산에서 기술을 배워온 현지 청년들이 메우고 있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더 이상 수탈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립의 증거였습니다. 현지 매니저가 제게 한국어로 적힌 감사패를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흑먼지를 마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28년 베테랑 자원 외교관 캠벨이 아닌 진실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뺏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만 남기는 자는 전 세계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저는 그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이유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진심과 따뜻함 때문입니다. 가난을 알기에 배고픈 자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나라, 그 위대한 민족의 자부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늘 저와 동행해 주시는 그 마음이 제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소중한 기록들을 계속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늘의 이야기가 한 점의 감동으로 남았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바다 건너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기술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 캠벨은 이제 런던의 외교관이 아닌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하는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